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맨하테크 브론즈 PD 오상석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5%는 최고의 기회라고 하는 어떠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과 선택을 하는데요. 5% 아닌 나머지 95%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린지가 아니라 그 선택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의 사람들은 어떠한 기회가 왔을 때 정보를 눈치채지만 95%의 사람들은 상식이 될 때 알아보는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5%의 사람들은 핵심과 본질을 이해하지만 95%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나는 어디에 선택을 하고 위치에 있는지를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보 분석력이 있는 5%의 사람에 비해 95%는 주변 눈치만 살핀다고 합니다. 기득권 타이밍을 알지만 그러한 공식조차도 모르거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물어보는 기회를 오히려 네이버나 다음에 묻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5%에 비해 나머지 95%는 트렌드를 쫓아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앞서가는 5%에 비해 나머지 95%는 언제나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5%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봤던 또 그분들이 이걸 실존을 했던 책입니다.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현금 흐름 4분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인플로이 E라는 4분면, S, 셀프 인플로이드,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너, B4분면, 인베스터, I 4분면. 이 4개의 4분면을 보면서 현금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저는 과거에 봉급생활자, 직장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 있으면서 제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회사를 차리고 창업을 하고 법인회사를 운영했던 이유는 직장생활의 한계점, 과연 뭘까요? 바로 소득의 한계였습니다. 정말 죽어라 열심히 노력을 했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의 연봉과 소득은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 이상의 능력을 원하고 그 이상의 시간을 바라죠. 그 한계점을 저는 벗어나고 싶어서 또 다른 10년을 자영업자로 셀프 인플로이드로 이동을 해서 제가 사업을 했습니다. 이 현금 흐름 4분면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이동한 줄 몰랐는데 이 흐름을 보니까 제가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봉급 생활자 2, 4분면에서 이제 S 4분면으로 이제 이동을 했죠. 근데 이 S 4분면 1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는 분명한 건 봉급 생활자보다 소득이 더 높아진 건 확실히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급 생활자와 이 셀프 인플로이드, 이 자영업자, 이 전문직에 해당하는 이 4분면에 있는 10년 동안에 저는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빼앗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원이 있어도 회사 내에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열일을 해야 했어요. 열일을. 6시, 7시 다 퇴근하지만 저는 그 퇴근 시간에도 사무실에 또 들어가서 또 일을 해야 하는. 근데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안 하면 또 다른 직원을 고용하거나 누군가에게 대가를 지불해서 그 일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제가 해야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는 봉급 생활자 2, 4분면에 10년, 자영업자 X 4분면에 10년, 토탈 20년이라는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영업자라는 이 S사분면에서 B사분면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이 B사분면이나 혹은 투자가라는 인베스터 사분면으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그 왜일까요? 이 사분면과 이 S사분면은 노동을 해야만 소득을 얻는 구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소득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내 노동력을 투자해서 그 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반면에 이 B사분면과 I사분면 인베스터는 자산을 구축해서 그 자산에서 소득을 얻어지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투자가 인베스터는 우리 건물주를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건물을 사고 그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세입자는 월세를 따박따박 지불하잖아요. 그 월세를 받아가는 그게 바로 나의 자산에 해당되는 소득인 거죠. 근데 저는 열심히 20년 동안 경제활동을 했지만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었고요. 시스템, 즉 비즈니스 오너를 하고 싶었는데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가 어떤 거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5%의 사람들만이 아는 이 책을 보고서 현금 흐름 사분면을 보니까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마치 바보 같았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95%의 인구는 이 노동소득에 해당된다는 걸 알았고요. 이 95%의 인구는 겨우 5%의 현금만이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로 애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자산소득 이 B와 I 사보면은 5%의 인구만이 95%의 현금을 흘러가는 그 현금 속에서 일을 하는 자산소득을 갖는 그런 사분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인베스터를 하고 싶지만, 즉 이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소득을 하고 싶지만 이 인베스터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본이 필요하고요. 잘못 투자했거나 잘못 건물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을 사게 되면 상당히 그게 안 좋아지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필요하고 이 리스크 부담되는 이 인베스터는 누구나 쉽게 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죠. 조금 빠른 직행을 타는 분들은 주로 상속을 많이 받죠. 그러나 저는 상속을 받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저에겐 되게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비즈니스 오너라는 이 B사분면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바로 자본이 필요 없고 리스크의 부담도 없고 오히려 이 비즈니스 오너, 이 사업가라는 이 B사분면에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참여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시스템이 노동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산소득을 일구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였다는 거죠. 그림 어떤가요? 이렇게 되고 싶죠. 저는 이 선글라스는 이 돼지 저금통이 너무나도 갖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모두가 시스템으로 계속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즉 시스템을 참여하면 자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산을 만든다라는 건 뭐야?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장과 성공이 검증된 시스템. 그 시스템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스템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시스템을 우리는 살 수가 없고 돈이 없죠. 자본을 투자하고 리스크를 갖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자본도 필요가 없고 리스크가 필요 없는, 리스크에 부담 없는 그런 검증된 시스템을 참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올곧은 방식으로 쌓이는 자산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돈을 벌고요. 누구나 자산의 소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자산 소득의 성격이 곧고 바르고 성실하고 노력한 자산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그 자산은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시스템과 자산은 곧 메나테크이자 글로벌 리서치 그룹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메나테크에 있냐? 메나테크는요, 1994년,
지금으로부터 벌써 25년, 26년 가까이 된 거죠. 그 전에 미국 텍사스에서 본사가 설립이 됐고요. 글리코 영양소를 연구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메나테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메나테크의 위키백과에서 검색을 하면요. 산업 분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학 대체 웰니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건 이 메나테크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입니다. 영양 보조 식품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인이 보는 이 백과사전에 의학 대체 웰니스라는 말을 쓴다는 건 의학에 버금갈 만큼 정말 건강함을 추구하고 건강함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그 증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의 한국제약의 힘이라는 코너에 이 신문에 한국제약의 힘 안에 보면 접속하라 800조 원 세계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신문이 왔습니다. 이 신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한양행, 셀트리온, 동아제약, 종근당, 한미, 보령제약 정말 우리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제약회사들에게 당신들이 이제는 배워야 된다. 어디서? 메나테크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신문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메나테크를 정말 대단한 회사고 메나테크는 의학을 대체할 수 있는 웰니스 기업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세계가 주목하는 글리코 영양소, 이 메나테크가 주력으로 하는 영양소고요. 그리고 R&D 아낌없이 투자하고 글리코 조성 특허로 기술력을 독점받고 있는 이 메나테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품으로 섭취 어려운 글리코 영양소 기술로 우뚝 서다. 이것이 바로 메나테크인 겁니다. 제가 최근에 중앙일보 이제 사이트에 가서 제가 또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했더니 이렇게 딱 이 기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메나테크가 그만큼 탁월한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나테크는 1999년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는데요. 자, 나스닥이라는 건 어떤 곳이냐면 하이테크 기술 중심. 다시 말하면 기술이 독보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이 나스닥에 살아남기 어려운, 이 나스닥에 상장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과연 이 나스닥에는 어떤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을까요? 인텔. 인텔은요, PC 컴퓨터의 산업시장, PC 분야에 95%나 해당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뇌에 해당되는 CPU라는 부품을 이 인텔에서 만드는데요. 웬만하면 다 거기 들어간다는 거죠. 엄청난 기업이죠. 애플,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사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예요. 이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다음에 어떤 회사가 나올지 궁금하죠. 예, 대답하지 않으셔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전 세계로 잘 알려져 있는 빌 게이츠가 세운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점점 더 이 소프트웨어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비대면 이 산업이나 이 현장 때문에 컴퓨터로 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대 IT 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블리자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게임 회사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요거 아시는 분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이 있는데 이 블리자드 회사도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20세기 폭스사. 지금은 디즈니에 인수되어 있지만 이 20세기 폭스사는 영화의 대부분 많은 내노랄 영화를 제작했던 회사잖아요. 스타워즈라든가 이런 이 회사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가를 높이고 있는 기업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는요, 지금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1,800억입니다. 자, 이런 회사들이 왜 이 나스닥에 들어가 있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냐? 바로 기술, 하이테크 기술을 중요시하는 이 나스닥에 모여 있는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 나스닥에 있다는 건 기술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곳에 메나테크는 바로 1999년부터 지금까지 21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스닥에 떨어지지 않고 폐지되지 않고 쭉 꾸준히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신뢰성, 안정성이 보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회계도 투명되어야 되고요. 수익의 검증성은 당연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런 메나테크가 나스닥에서 이렇게 꾸준함이 있다는 건 결국 뭐냐? 2004년에 메나테크 코리아에 설립이 되어 있는 6번째 설립이 되어 있지만 전 세계 27개국으로 진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메나테크의 기술력이 전 세계에 이미 입증되고 인증되어 온 바 있습니다. 메나테크가 국내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본사에서부터 25년 됐고 한국은 벌써 16년째인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이미 메나테크는 한국에 지금 이 내노라 하는 이 회사들보다 훨씬 더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습니다. 지금 2018년 이 매출을 보시면 이 4개 회사가 국내 1, 2, 3, 4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하게도 그렇게 할까? 보면 이 A사는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해당되는 이 회사들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조사했죠. 평가했죠. 그때 AA 플러스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N사도 AA 플러스, H사도 AA 플러스, S사도 AA 플러스 받았습니다. 그러나 메나테크는 트리플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만여 개 업체 중에 트리플 A 플러스를 받는 업체는 딱 23개. 이 0.2%에 해당하는 이 메나테크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이점이 상당하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나테크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회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019년에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50위 최고의 기업 50위를 선정했는데요. 그 선정 기준은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돈을 벌 수 있는 회사, 회원 가입이 저렴한 회사, 좋은 평판, 메뉴를 가지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앞으로 크게 성장할 시장 선도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인지를 평가했는데 메나테크는 그중에 2위를 했고요. 2위를 한 이유는 1위는 국내 메나테크 회원 가입은 회원 가입비가 없지만 미국 본사 같은 경우는 $50라는 회원 가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1위는 $30라는 회원 가입비가 좀 싸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메나테크 2위가 부끄러운 게 아니면 절대적으로 대단한 건데요. 여기에 평가를 뭐라고 써있냐면 윤리적으로 말하면 메나테크는 네트워크에서 가장 준수하는 회사 중에 하나다. 얼만큼 윤리적으로 가치 있고 비전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입증하고 공증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나테크의 가장 가치는 M5M이라는 나눔을 실천하는 회사라는 거죠. $100 상당의 메나테크 제품, 약 한 달에 12만 원 정도의 이 제품을 내가 필요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아동 한 명이 한 달 동안 섭취할 수 있는, 즉 영양으로 죽고 영양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이 아이들에게 이 파이토 블렌드라는 좋은 영양소를 보내주는 이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바로 M5M, 전 세계 500만 명의 이 기아에, 즉 영양 결핍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돕는 매칭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요, 이미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타멘탐스 아시죠? 타멘탐스는 원 포 원이라는 슬로건으로 신발 하나를 사면 제3세계에 신발 하나를 전달하는 그런 회사였죠. 근데 그런 회사가 폐사 직전에 놓이고요. 약 3,480억이라는 빚을 지면서 거의 채권단에 넘기자 사실상 파산 상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속 가능한 착한 소비는요, 결국 뭐가 필요하다? 제품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제품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지속 가능하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메나테크는 가능합니다. 왜? 제품 기술 연구에 5천만 불 이상 재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스티브 뉴전트라는 전 세계 대체 의학협회 회장님이 이 우리 메나테크에
글로벌 사이언스, 글로벌 과학 자문위원단의 수장으로서 이 메나테크의 제품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어마어마한 그 자문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메나테크 특허가 146개, 현재는 146개 특허가 등록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기술력으로 메나테크는 꾸준하게 해낼 것이라고 자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지금까지 메나테크 회사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